자, 이번에는 유제 몇 번이라고? 9번? 유나야, 9번? 네. 좋아요. 자, 유제 9번이고요. 타이틀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봤어. 해당하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밑이 1보다 큰 상황과 밑이 0과 1 사이인 상황이 있었다가 됐어. 그때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에서는 큰 거 집어넣는 게 크고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작고, A가 0과 1 사이는 감소함수에서는 큰 거 집어넣는 게 작고 작은 거 크다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로그라는 것도 우리는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상황과 밑이 0과 1 상황이 있을 거고, 우리 밑이 1보다 큰 상황이 증가함수고 0과 1이 감소함수일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실제로는 밑이 1보다 크면은 뭘 집어넣는 거? 큰 거 집어넣는 게 최대,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최소라고 그냥 인식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정확히는 그래프를 그려서 x는 2라는 점근선을 그려주고 해당하는 항상 지나는 점 몇 콤마면 3 0. 자, 3을 넣으면은 로그 2의 1이니까 0. 그래서 3 0을 항상 지나는 원래는 증가함수를 그려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당연히 범위가 4부터 6이니까 얼마 넣은 거? 4부터 6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얼마 넣은 거? 6 넣은 게 최대, 4 넣은 게 최소다. 따라서 우리는 저 그래프를 이해했다면 그림 그릴 필요 없이 4 넣은 게 최대, 4 넣은 게 최소, 6 넣은 게 최대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 최대 최소 답을 내면 당연히 최대는 저기다가 얼마 넣은 거? 6을 넣은 거. 6 넣게 되면 로그 2의 4. 그래서 얼마? 2가 될 거고, 최소는 당연히 4를 집어넣은 로그 2의 2. 그래서 1이 될 거다라고 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오른쪽 문제는 그냥 바로 풀어볼까요? 당연히 요거를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감소함수 이렇게 그리겠지만 당연히 2를 넣은 게 가장 최대겠고요. 8 넣은 게 가장 작겠다라고 인식해서요. 우리는 이번에 최대와 최소를 써보면 얼마 넣은 거? 2 넣은 거 로그 3분의 1에 2를 넣으면은 3-2. 그리고 최소는 로그 3분의 1에 여기가 8 넣은 거니까 9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로그 3분의 1에 3, 3의 마이너스 1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따라서 처음에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상의 최대 최소, 0과 1의 최대 최소를 풀어주는 문제다. 간단하죠? 한 유형만 더 하고요. 밑에 거를 풀어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방금은 우리가 해당하는 로그 함수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가 주어져 있는 최대 최소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진수 쪽이 2차 함수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자.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의 2차 함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딱 특징은 뭐야? 밑이 1보다 크다가 되겠구나.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면 당연히 진수 쪽에서 가장 클 때가 전체가 무슨 값이 되겠다? 최대가 될 거고, 얘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x범위가 제한 안 돼 있으니까 2차 함수의 아래를 보려고 무슨 값밖에 없어요? 최소밖에 없으니까 얘가 최소, 전체도 최소밖에 없겠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 안쪽을 완전 제곱해서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지. 따라서 완전 제곱하면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될 거구나. 그러니까 얘가 x는 2에서 최소값 2를 가지니까 결국엔 전체도 얘가 x가 2일 때 최소값 2. 여기서 최소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요게 2일 때. 그래서 로그 2의 2가 되겠고, 그때 x는 얼마일 때가 되겠다? 2가 될 때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수함수 제대로 풀었으면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요.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고 잠깐 쉴게요. 자, 그럼 방금 거라고 연결시켜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거구나. 이번에는 x범위가 제한은 돼 있고요. 해당하는 y라는 게 밑이 얼마인 2분의 1 로그의 그래프가 됐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다. 어떤 특징이 알겠죠? 결국 이번에 밑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얘가 최대일 때 전체는 최소, 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될 테니 요놈의 완전 제곱한 최대 최소 구하자. 완전 제곱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8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위로 볼록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일, 8이 될 거고 범위가 마이부터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겠고 1이 여기 멀리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만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가 돼? 여기가 4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2차 함수는 최대가 얼마가 되냐면은 8이 될 거고 최소가 4가 되지만 내가 진짜로 구하려는 최대와 최소는 결국에는 얘가 최대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요 8을 여기다가 넣어야 돼. 요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얼마일 때? 8일 때, 즉 로그 2분의 1의 8이 최소가 되는 거고 진짜 최대는 얘가 가장 작을 때니까 4가 될 때가 돼서 얘가 로그 2분의 1의 4가 되겠다라고 답 내는 문제죠. 맞죠? 그래서 아마 지수함수 잘했으면 쉬울 겁니다. 자, 답 내볼게요. 당연히 얘는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이제 좀 바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정도라고 구하면 될 거다. 자, 한번 밑에 거 풀고요. 쉽시다.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파트는 똑같이 최대 최소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수 함수 쪽만 제대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푼다라는 걸 깨달을 거야. 가볼까요? 자,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 봤더니 특징은 y는 로그 3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x의 제곱 더하기 2에 x 범위가 3부터 9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누가 봐도 어떻게 풀겠냐는 생각이 들어? 치환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거부터 풀면 당연히 누굴 치환하겠니? 요놈은 로그 3x를 t라고 치환할 거다. 그러면 치환하면 당연히 범위 설정할 거고요. 범위라는 건 x범위가 3부터 9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밑이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은 게 최소, 9를 넣은 게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t의 범위는 가장 작은 범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3을 낸 1이 될 거고 최대는 9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정도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를 t에 대한 몇 참수가 돼? 2참수가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앞으로 튕겨져 나갔으니까 얘가 2t에 플러스 2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끝난다. 항상 최대 최소라는 건 치환한 최대 최소랑 원래 최대 최소는 같다만 이해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완전 제곱하면 끝나는 문제 t-1의 제곱에 플러스 1 따라서 우리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 1,1 그래서 범위가 근데 얼마부터 얼마다? 1부터 2 따라서 여기가 1 여기가 2가 돼서 우리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요렇게 될 거고 따라서 최대는 누가 봐도 얼마가 되겠다? 잘못 집어넣었잖아. 2를 집어넣으면 2죠. 그래서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2. 최소는 그냥 1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밑에 거 똑같이 살짝만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겠어? 이번에도 치환할 거고요. 이번에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 2분의 1 x를 t라고 치환할 거다. 자, 범위 설정만 잘하면 되겠죠. 이번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가장 작은 4분의 1 집어넣는 게 최대, 2를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될 거야. 따라서 t의 범위 설정하면 가장 작은 거 얼마 는 거? 2 는 거. 2를 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최대는 4분의 1 넣은 거다.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마찬가지 저놈은 y는 자, 저놈이 t제곱이 될 거고 t가 될 거고 자, 뒤에 거 잘하면 되겠죠? 요거 앞에 거 앞에 게 로그 2분의 1의 4 마이너스 나누기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가 될 거다. 자, 요놈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우리 바로 얼마인지 알겠어요? 그놈이 얼마? 좋았어요. 마이너스 2. 좋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가 되겠다. 따라서 이거 전개해서 완제해서 최대 최소 구하면 끝나는 문제 또 똑같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t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우리 위로 볼록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부터 1, 1이 될 거다. 따라서 범위가 얘도 다행히 마이너스 1부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 2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마사 마이너스 8이 되겠네. 따라서 그대로 최대는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고요. 최소는 마8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지수 쪽에서의 최대 최소처럼 치환하는 게 기본이고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바로 할게요. 이거는. 알았죠? 자, 이번에는
타이틀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다. 자, 봤더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다음에 최소를 구하래. 일단은 밑이 똑같은 로그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해서 식을 세워보겠다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좀 당연히 하고, 그럼 얘가 로그 3에 당연히 두 개를 곱하면 얘랑 만나서 당연히 2xy 더하기, 얘랑 만나면 당연히 4, 또 얘랑 만나면 1 더하기 만나면 xy분의 2가 되겠다 정도는 누구나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순서만 좀 다르게 쓰면은 여기가 2xy 더하기 xy분의 2에다가 플러스 5라고 좀 해볼게. 그랬더니 이제 요 놈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할 건데 특징은 요 진수 안에 2xy와 xy분의 2라는 식이 딱 주어졌다. 그랬더니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의 서로 역수관계합의 최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뭔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 뭘 이용하자? 서로 역수관계 최소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요 놈을 한 거야.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다? 4가 돼서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진수 안에 최소가 전체 최소가 되겠죠? 밑 7보다 크니까. 따라 뒤에다가 더하기 5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 값이 얼마가 나온다? 9가 되겠고, 아, 얘는 결국에 얼마보다는 로그 3의 9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아서 얼마가 되겠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는 문제다. 따라서 얘는 안에 거를 전개한 놈에 서로 역수관계의 합이 나오면 산술기하로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 정도 돼요. 맞죠?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밑에 게 근데 조금 어려워요. 밑에 게 조금 어려우니까 좀만 집중해 봅시다. 밑에 게 조금 어려워. 처음 할 때 못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해봅시다. 자, 밑에 거는 이번에는 y는 x의 2 더하기 로그 x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야. 얘의 특징은 문자의 문자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예를 들어 y는 x의 x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풀 수가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면 혹시 얼마일 때 최대고 얼마일 때 최소인지 알겠어? 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구할 수가 있다. 젠자. 자, 못 구하겠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문자의 문자 제곱은 지수도 바뀌면서 밑도 바뀌니까 해당하는 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얘가 커짐에 따라 얘가 작아진 거, 커지고 작아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는 풀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문자의 문자 제곱의 최대 최소가 나오면 무조건 식을 변형해야지만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저 식을 어떻게 변형하겠니? 라고 했을 때는 주어져 있는 밑이 10인 이 로그를 보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야 돼. 밑이 10인 로그를 씌워서 식을 변형하겠다라고 풀어주겠다라는 거야. 왜? 저대로는 풀 수가 그냥 없기 때문에 식 변형인데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것밖에 없어. 따라서 우리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로그 y는 로그의 x의 2로그 x제곱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전부 다 그냥 로그를 붙여준 것 뿐이야. 로그를 붙여준 거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 x랑 y랑 같다면 당연히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것도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것처럼 당연히 x, y 같은 이거 같듯이 우리는 똑같이 여기다 로그 씌워도 같다라는 걸로 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거를 이제 좀 식을 변형해 보자. 그러면 당연히 왼쪽은 건들 게 없고 오른쪽 봤더니 로그의 진수의 거듭 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쭉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2 더하기 로그 x 그리고 곱하기 로그 x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착착 만나면 요거부터 쓸게 뒤에 거 로그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x야. 이제 정말로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이 로그 x의 전체 제곱과 요게 살짝 올리면 요렇게 되는 건데 두 개를 같다라고 보는 친구가 아주 가끔씩 있어.
당연히 두 개는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막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산은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그냥 두 개는 다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 놈의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앞에서 풀어봤죠? 어떻게 풀겠다? 치환해서 풀 거고, 봤더니 범위가 x가 1부터 100이니까 좋았어. 자,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t의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는 밑이 10인 거니까 1보다 크니까 가장 작은 거 1 집어넣는 게 최소, 100 넣는 게 최대가 된다. 로그 1 얼마가 되겠다? 0이 될 거고, 로그 100 얼마가 될 거다? 2가 되겠다가 돼서 t의 범위 이렇게. 그럼 어렵지 않아. 얘는 정리해보면 t제곱 더하기 2t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아, 완전 제곱해서 t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나머지 쭉쭉쭉 아래로 볼록에 꼭지점 마일 콤마 마이너스 1. 범위 설정하시면 얘가 0. 0이 얘보다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 있겠고 2도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0은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0이 될 거고 2를 집어넣어 보면은 4 더하기 4니까 얘가 8이 될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따라서 우리가 구한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될 거고 최소를 0이라고 대답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답이 아니다가 포인트야. 자, 우리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했냐 그러면 열심히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구했다가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구할 최대와 최소는 그냥 누구의 최대 최소였어? y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진짜 y의 최대 최소를 또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특징은 얘가 밑이 10인 1보다 큰 놈이니까 당연히 얘가 가장 클 때 얘도 가장 큰 거고 거꾸로 얘가 가장 작을 때 얘가 가장 작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얘가 얼마가 되는 로그 y가 되는 y값이 최대값, 얘가 로그 y가 되는 y값 최소가 돼서 진짜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10의 8제곱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최소는 얼마야? 10의 0제곱, 즉 1이다라고 풀어주는 게 요 문자의 문자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야. 따라서 우리 문자의 문자제곱 나오면 얘랑 동일한 밑을 통해서 양변 로그를 취하고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로그 x를 치환하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는데 그렇게 구한 최대 최소가 답이 아니라 내가 구한 거는 로그의 최대 최소니까 이 밑을 유념해서 해당하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전체 최대일 때 안에가 최대, 최소일 때 최소고 혹시나 밑이 0과 사이면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안에가 최소겠고 얘가 최소일 때 최대겠다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다. 답 한번 밑에 거 두 개 다 한번 그럼 풀어볼게요. 밑에 세 문제인가요? 그것도 한번 다 풀어봅시다. 자,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로그 방정식을 풀 때 핵심은 뭐냐면은 무조건 로그는 지수 방정식과 다르게 이 진수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돼. 즉 방정식을 풀 건데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풀어야 된다. 우리는 로그의 진수 조건이 있죠.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니까 1번부터 풀면 1번에서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커서 두 개의 교집합인 x가 1보다 크다를 써놓고 반드시 풀겠다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꼭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거할 거예요로 하다가 틀려. 알았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로그 방식 진수 조건 쓰고 시작하자.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더하기는 당연히 뭐가 되고요?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x 빼기 1이 될 거고 얘가 로그 2의 6이 될 거다. 봤더니 요거는 밑이 똑같은 로그 방정식이 될 거고 당연히 밑이 똑같으면 요 진수끼리 똑같으면 되겠다가 되겠죠. 따라서 안에 거랑 요 안에 게 똑같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6이 되는 거니까 넘겨서 마육은 0이고 그러면 x는 3과 2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적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뭐만 되겠다? 당연히 요거 3만 되겠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당연히 지금 풀 때는 천천히 하면서 가르치니까 다들 틀리지 않을 건데 이게 내신에서도 진짜 많이 틀려요. 특히 보기에다가 뭐 요런 거 있고 주가식 나오면 꼭 요거 같이 써서 틀린 친구들이 많다.
알겠죠? 꼭 진수 조건 생각하면 돼요. 자, 나머지 똑같이 풀게요. 자, 2번도 풀어보자. 2번도, 뭐부터 생각하자?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그냥 x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겠죠? 자, 그러면 또 뭐해? 더하기는 곱하기 로그 2에 두 개 곧바로 곱할게. 가로치고 x제곱 더하기 4x랑 같다.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4x는 5. 그러면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는 0이니까 5와 1에 어디가 마이너스?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x는 1과 마이너스 5인데 안 되니까 답은 1이 되겠다.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얘도 해보자. 그러면 3번도 일단은 뭐야?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가 되겠다.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밑이 여기는 2고 여기는 4야. 통일시키자. 이번에는 알지, 현수야? 2로 통일시켜, 4로 통일시켜? 왜 고민해? 2로 통일시켜, 4로 통일시켜? 이제 4로 통일시키자라고 했었죠. 항상 거듭 제곱이 큰 쪽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 즉 여기를 4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4를 만들면 여기 제곱을 할 거고요. 이 제곱에서 여기 같이 이렇게만 제곱하면은 결국에는 밑이 4인 로그가 되거든. 근데 혹시나 밑을 2로 바꾸려면 뭐라 그랬어? 얘가 2의 제곱이면 얘가 나오면서 2분의 1에 들어가면서 루트가 돼서 결국 이 방정식을 풀 때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밑에 거듭 제곱이 큰 지수로 통일시키자라는 거야. 당연히 답은 나와요. 하지만 알았죠? 4로 통일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제곱만 붙여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진수 조건 따졌고요. 이제 왼쪽은 로그 4에 저거에 제곱한 거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랑 당연히 로그 4에 x 빼기 1이 같겠다. 따라서 둘이 진수끼리 갖다 풀면 끝. 자, 그래서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이고요. 당연히 5와 2 마이너스 x는 5와 2가 될 거다. 요 정도만 나와도 둘 다 답 쓰고 싶죠? 안 돼요. 범위 때문에 5만 되겠다. 쉬우니까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옆에 필수 예제 16번 갑시다. 요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진수 조건만 고려하면 되니까 하나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로그의 ax 꼴이 반복되는 방정식을 풀어라.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 방정식을 잘 풀었다면 딱 눈에 보이죠? 어떻게 풀겠는지. 보여요? 자, 당연히 어떻게 풀겠냐면 이것도 기본 치환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자,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얘도 치환 없이 풀겠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해. 한번 해볼게. 지수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익숙할 거야. 자, 원래 정석은 어떻게 풀겠다? 치환. 즉 누구를? 로그 5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항상 치환하면 원래 범위 설정해야 되는데 지수 방정식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지수 방정식은 치환하고 되면 그놈의 치역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붙어. 근데 로그 5x의 치역은 기억나요?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이 안 돼. 그래서 그냥 t로 두고 그냥 풀면 되겠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실수하죠. 분명히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스스로 막 이렇게 푼 애들 있어요. 안 돼요. 로그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실수 전체에서 구하겠다. 실수 안 하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t제곱에 요거 앞으로 툭 나가면서 3t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0이 돼서 얘가 2와 1의 마이너스니까 결국엔 t는 얼마다? 2와 1이 될 거다. 그런데 나는 t가 아니라 x 구할 거니까 로그 5의 x라고 써서 x는 샥해서 5의 제곱 25 또는 5의 1제곱 5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겠냐라고 물어보면 치환 안 하고 풀겠다는 생각하에 저식을 그대로 로그 5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5x 그리고 더하기는 0이고요. 이거 어차피 내가 t로 치환할 건데 2차 방정식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2와 1의 마이너스에서 근이 2와 1인데 그게 누구의 방정식의 근이다? 로그 5x의 방정식의 근 2와 1이 되는 거니까 x는 5의 제곱과 5의 1제곱 된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당연히 치환이라는 것은 내가 그게 모양이 잘 안 보이니까 하는 거지 내가 당연히 모양이 보이는데 굳이 할 필요는 항상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요것도 해보자. 자,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봤더니 요쪽이 조금 걸리죠. 그런데 당연히 얘가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밑을 얼마로 바꿀 수가 있다? 3으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서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얘를 밑을 3으로 바꾸려면 역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원래는 이게 맞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만 그대로 역수 취하면 되는데 또 역수라는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까지 꼭 뒤집는 친구들이 있다. 뭔 느낌인지 알죠? 우리는 실제로 얘만 밑과 진수를 잘 얘만 역수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푼다라는 거 원래는 t로 찾으면 t는 t분의 빼기 1가 전부 다 tt 곱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3x를 곱하는 게 맞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따라서 로그 3x를 전부 다 곱해서 로그 3x의 전체 제곱은 2 마이너스 로그 3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인식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t라고 치환해서 풀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여기가 로그 3x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로그 3의 x에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그럼 얘가 2와 1의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로그 3x의 근은 얼마거나 마이너스 2거나 1이 될 거고 그러면 x근을 구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과 3의 1제곱 즉 9분의 1과 3이 된다라고 풀어주는 거다. 해당하는 t로 취하는 방정식에서는 제거할 근이 없어. 해당하는 t의 근 자체가 실수 전체니까 음수도 그냥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뭐 밑에 것들 좀 문제 많지만 다 풀어볼게요. 자,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로그 방정식을 풀 때 핵심은 뭐냐면은 무조건 로그는 지수 방정식과 다르게 이 진수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돼. 즉 방정식을 풀 건데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풀어야 된다. 우리는 로그의 진수 조건이 있죠.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니까 1번부터 풀면 1번에서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커서 두 개의 교집합인 x가 1보다 크다를 써놓고 반드시 풀겠다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꼭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거할 거예요로 하다가 틀려. 알았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로그 방식 진수 조건 쓰고 시작하자.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더하기는 당연히 뭐가 되고요?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x 빼기 1이 될 거고 얘가 로그 2의 6이 될 거다. 봤더니 요거는 밑이 똑같은 로그 방정식이 될 거고 당연히 밑이 똑같으면 요 진수끼리 똑같으면 되겠다가 되겠죠. 따라서 안에 거랑 요 안에 게 똑같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6이 되는 거니까 넘겨서 마육은 0이고 그러면 x는 3과 2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적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뭐만 되겠다? 당연히 요거 3만 되겠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당연히 지금 풀 때는 천천히 하면서 가르치니까 다들 틀리지 않을 건데 이게 내신에서도 진짜 많이 틀려요. 특히 보기에다가 뭐 요런 거 있고 두 가지 나오면 꼭 요거 같이 써서 틀린 친구들이 많다. 알겠죠? 꼭 진수 조건 생각하면 돼요. 자, 나머지 똑같이 풀게요. 자, 2번도 풀어보자. 2번도 뭐부터 생각하자?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그냥 x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겠죠? 자, 그러면 또 뭐해? 더하기는 곱하기 로그 2에 두 개 곧바로 곱할게. 가로치고 x제곱 더하기 4x랑 같다.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4x는 5. 그러면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는 0이니까 5와 1에 어디가 마이너스?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x는 1과 마이너스 5인데 안 되니까 답은 1이 되겠다.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얘도 해보자. 그러면 3번도 일단은 뭐야?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가 되겠다.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밑이 여기는 2고 여기는 4야. 통일시키자. 이번에는 알지, 현수야? 2로 통일시켜, 4로 통일시켜? 왜 고민해? 2로 통일시켜, 4로 통일시켜. 이제 4로 통일시키자라고 했었죠. 항상 거듭 제곱이 큰 쪽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 즉 여기를 4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4를 만들면 여기 제곱을 할 거고요. 이 제곱에서 여기 같이 이렇게만 제곱하면은 결국에는 밑이 4인 로그가 되거든. 근데 혹시나 밑을 2로 바꾸려면 뭐라 그랬어? 얘가 2의 제곱이면 얘가 나오면서 2분의 1에 들어가면서 루트가 돼서 결국 이 방정식을 풀 때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밑에 거듭 제곱이 큰 지수로 통일시키자라는 거야. 당연히 답은 나와요. 하지만 알았죠? 4로 통일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제곱만 붙여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진수 조건 따졌고요. 이제 왼쪽은 로그 4에
저거에 제곱한 거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랑 당연히 로그 4에 x 빼기 1이 같겠다. 따라서 둘이 진수끼리 갖다 풀면 끝. 자, 그래서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이고요. 당연히 5와 2 마이너스 x는 5와 2가 될 거다. 요 정도만 나와도 둘 다 답 쓰고 싶죠? 안 돼요. 범위 때문에 5만 되겠다. 쉬우니까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옆에 필수 예제 16번 갑시다. 요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진수 조건만 고려하면 되니까 하나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로그의 ax 꼴이 반복되는 방정식을 풀어라.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 방정식을 잘 풀었다면 딱 눈에 보이죠? 어떻게 풀겠는지. 보여요? 자, 당연히 어떻게 풀겠냐면 이것도 기본 치환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자,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얘도 치환 없이 풀겠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해. 한번 해볼게. 지수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익숙할 거야. 자, 원래 정석은 어떻게 풀겠다? 치환. 즉 누구를? 로그 5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항상 치환하면 원래 범위 설정해야 되는데 지수 방정식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지수 방정식은 치환하고 되면 그놈의 치역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붙어. 근데 로그 5x의 치역은 기억나요?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이 안 돼. 그래서 그냥 t로 두고 그냥 풀면 되겠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실수하죠. 분명히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스스로 막 이렇게 푼 애들 있어요. 안 돼요. 로그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실수 전체에서 구하겠다. 실수 안 하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t제곱에 요거 앞으로 툭 나가면서 3t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0이 돼서 얘가 2와 1의 마이너스니까 결국엔 t는 얼마다? 2와 1이 될 거다. 그런데 나는 t가 아니라 x 구할 거니까 로그 5의 x라고 써서 x는 샥 해서 5의 제곱 25 또는 5의 1제곱 5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겠냐라고 물어보면 치환 안 하고 풀겠다는 생각하에 저식을 그대로 로그 5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5x 그리고 더하기는 0이고요. 이거 어차피 내가 t로 치환할 건데 2차 방정식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2와 1의 마이너스에서 근이 2와 1인데 그게 누구의 방정식의 근이다? 로그 5x의 방정식의 근 2와 1이 되는 거니까 x는 5의 제곱과 5의 1제곱 된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당연히 치환이라는 것은 내가 그게 모양이 잘 안 보이니까 하는 거지 내가 당연히 모양이 보이는데 굳이 할 필요는 항상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요것도 해보자. 자,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봤더니 요쪽이 조금 걸리죠. 그런데 당연히 얘가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밑을 얼마로 바꿀 수가 있다? 3으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서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얘를 밑을 3으로 바꾸려면 역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원래는 이게 맞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만 그대로 역수 취하면 되는데 또 역수라는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까지 꼭 뒤집는 친구들이 있다. 뭔 느낌인지 알죠? 우리는 실제로 얘만 밑과 진수를 얘만 역수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푼다라는 거 원래는 t로 찾으면 t는 t분의 빼기 1가 전부 다 tt 곱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3x를 곱하는 게 맞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따라서 로그 3x를 전부 다 곱해서 로그 3x의 전체 제곱은 2 마이너스 로그 3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인식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t라고 치환해서 풀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여기가 로그 3x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그럼 얘가 2와 1의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로그 3x의 근은 얼마거나 마이너스 2거나 1이 될 거고 그러면 x근을 구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과 3의 1제곱 즉 9분의 1과 3이 된다라고 풀어주는 거다. 해당하는 t로 치환한 방정식에서는 제거할 근이 없어. 해당하는 t의 근 자체가 실수 전체니까 음수도 그냥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뭐 밑에 것들 좀 문제 많지만 다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로그 3분의 1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로그 3분의 1 x 마이너스 6은 0에
부실근을 알파 베타라 그럴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 문제다. 앞에 거랑 또 뭐가 다르냐라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요 두근의 곱을 구하라 문제다. 아마 우리 지수방정식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거기선 두근의 합을 구하라 문제가 있었어. 혹시 기억하니?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2의 2x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에 플러스 6은 0이라는 게 있으면 8이라고 할게. 8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두근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요 방정식의 두근의 모양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t에 대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3이고요. 두근의 곱은 8인데 내가 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위에 아래 중에 어디서 나온다? 아래에서 나오니까 얘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얘가 3이에요. 푸는 게 지수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두근의 합을 구하는 파트였다.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요 로그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할 때 두근의 곱을 어떻게 구하냐?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 방정식의 두근의 모양은 뭐와 보다?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로그 3분의 1의 뭐가 되겠다? 베타가 저 방정식의 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 얘를 근으로 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두근의 곱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두근의 합은 얼마? 근각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디서 나와요? 이번에 위에서 나옵니다. 즉 로그의 더하기 연산은 진수끼리 곱이니까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가 나온다라고 구해서 우리 알파 베타는 얼마니? 이거 아직 지금 못 하신 분 몇 분 있는데 알파 베타는 얘를 지수로 바꿔서 3분의 1이 요쪽으로 가서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라고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런 로그에서의 두근의 곱은 저 로그를 방정식이나 2차 방식의 두근의 합에서 곱이 나온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 밑에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한번 해보자. 자, 밑에 문제는 여기만 지워서 해볼게. 자, 그러면 1번, 2번 풀자. 자, 다음엔 방정식을 풀 건데요. 특징은 문자의 문자 거듭 제곱의 방정식이고요. 그런데 밑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는 또 풀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항상 문자의 문자 제곱의 최대 최소가 됐든 방정식이든 풀 수 없으며 식을 변형할 거고 식을 변형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양변에 로그를 취하라. 로그 쪽의 식 변형은 로그밖에 없다. 밑이 얼마인 로그? 2인 로그를 취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자 해보자.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니까 로그 2의 x의 로그 2x 제곱은 로그 2의 8x 제곱이다 정도가 양변에 로그 1을 씌워줬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앞으로 쑥 뺄 거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제 바로 갈게. 요거 가면 로그 2x 곱하기 로그 x니까 얘를 보고 로그 2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거고 항상 이쪽은 천천히 곱해줘야 돼. 쪼개야 돼. 여기 이렇게 곱이야. 8x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니까 곱하기를 더하기로 쪼개면서 로그 2의 8을 얼마라고 생각하고 3이라고 생각하고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인데 2가 튕겨져 나오니까 2 로그 2의 x다 정도라고 해서 아까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곱하기를 더하기로 쪼개서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2가 나오면서 쓰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 정도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치환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 2 로그 2x에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엔 로그 2x의 근을 찾았다.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1, 하나는 3이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x근은 이렇게 가서 2의 마일제곱, 2의 세제곱, 2분의 1과 8이다라고 구해주는 거다. 다들 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번도 해보자.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봤더니 여기 2 로그 5x 제곱 그리고 x의 로그 5의 2는
곱하기 2 로그 5x 마이너스 8이다. 특징은 2 로그 5x와 x 로그 5의 1을 봤더니 여기 2와 x를 자리를 바꾸면 얘랑 모양이 똑같다. 또는 x와 2를 자리를 바꾸면 앞에 거랑 똑같다가 보여. 그래서 우리는 로그의 성질 중에서 얘랑 자리를 바꾸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 놈의 두 개를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따라서 일단은 저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쓰겠죠. 2 로그 5x에 곱하기 x랑 자리 바꿨으니까 여기도 2 로그 5x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가 6 곱하기 2 로그 5x 마이너스 8이다 정도라고 지금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얘가 모양이 똑같다라가 되니까 얘를 t라고 뭐 하겠다? 치환하겠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특징은 2의 로그 5x를 치환해서 얘는 지수 치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얘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t니까 t 곱하기 t 제곱에다가 얘가 또 t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6t 마이너스 8이 돼서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8은 0이 되는 거고 얘는 2와 4의 마이너스니까 t는 얼마랑 얼마다? 2랑 4가 될 거다. 하지만 나는 x 구할 거고 0보다 크니까 두 개 다 성립하고 t 자리에서 다시 원래 거 2의 로그 5x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얘가 2의 1제곱, 얘가 2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얼마인 경우랑 1과 얼마가 되는 걸 구해야 된다? 2가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x답은 얼마랑? 5랑 5의 제곱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꿔서 요 똑같은 모양 만들려니까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그 모양을 t로 치환하게 되면 2차식 나와서 t근을 구하되 0보다 큰 것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t근 구하면 자연스럽게 지수가 되는 근을 통해서 x근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거는 다 풀지 말고요. 하나씩만 풀자. 우리 1번하고 3번만 풀게요. 148번에 1번, 149번은 두 개, 1번과 3번 이렇게 풉시다. 1번, 3번만 풀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이용한 로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 딱 봐도 여기가 로그 2x제곱, 로그 3의 y는 5, 로그 2x 마이너스 로그 3y는 1이다. 그럼 누가 봐도 저기에 2 보이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빼면서 해주면 우리가 뭐가 보여요? 앞으로 빼주면 2를 앞으로 빼주면 자, 우리는 저기 로그 2x의 모양이 똑같고 로그 3의 y 모양이 똑같으니까 로그 2x를 라지 x, 로그 3y를 라지 y 정도로 치환해서 그냥 1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요거 x를 쓸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y는 5 그리고 x 빼기 y는 1이 되는 x와 y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됐어요? 따라서 당연히 라지 x 얼마고요, 현수야? 라지 x 얼마? 라지 x 얼마? 맞네. 미안해. 자, 라지 y는 얼마? 1.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우리는 라지 x, 라지 y가 아니라 얘가 원래 로그 2x였고요. 얘가 2가 되는 거. 얘가 로그 3의 y가 1이었죠? 그래서 그냥 x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 푸는 거. 자, 밑에 거 넘어가 보자. 자, 밑에 거는 그냥 활용인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밑에 거 넘어가 볼게. 자, 밑에 것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곱을 구하라. 일단 특징은 판별식을 쓰냐 마냐인데 x의 범위가 따로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2차 방식 중근이니까 그냥 판별식이 얼마다? 0이라고 풀어주는 문제니까 자연스럽게 판별 써라. 따라서 판별 쓰면 그냥 판별 써야겠죠?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c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것을 찾는 게 우리는 중근을 갈 조건이다. 누가 봐도 전개하면은 로그 a에 대한 우리 로그 방정식이 될 거고요. 더하기 4 로그 a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아,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에서 6과 2의 아래쪽이 마이너스 2니까 로그 A가 얼마거나 2거나 마이너스 6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그 A 척은 실수 전체니까 음수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얼마다? 지수로 바꿔서 10의 제곱이거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다들?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요. 활용 문제에서 로그 방정식 마무리합시다. 지금 큰일 났어. 55분에 종이 칠 거고 5분 정도 남았고 중요한 거는 원래는 1시간 해서 저거 풀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로그 부등식 오늘 못 끝냈어. 로그 부등식이 유형 29번까지니까 아직 8개가 더 남았는데 진도를 더 나갈 거야. 또 그랬어? 나갈 거야. 풀이는 좀 뭐 몇 개만 하지 뭐. 중요한 게 선우가 뭐가 중요해? 맞지? 뭐가 중요해? 진도? 역시. 자, 그래서 자, 진도를 좀 더 나갈 거야.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해보자. 자, 당연히 활용 문제고요. 당연히 요거 글만 잘 읽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글을 잘 읽은 다음에 주어진 요건에 쏙쏙 집어넣어서 답 구하시면 돼요. 자, 온도가 T0인 물체를 온도가 K도인 실내에 T분 동안 두었을 때 물체의 온도를 T라 그러자. 근데 스몰 t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로그의 T0 마이너스 K분의 T마 K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근데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온도가 20도인 실내에 30분 동안 두었을 때 물체의 온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당연히 이것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놈이 T0에다가 120을 넣겠다라고 당연히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온도가 20도인 실내, 즉 온도가 K인 실내니까 당연히 요 20은 요거 K에다 넣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어져 있는 실내 30분 동안 봤더니 우리가 실내 T분 동안이니까 요 30분은 어디다가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다? 그 물체의 온도 T, 즉 물체의 온도니까 얘를 그냥 구하라는 간단한 문제다. 그래서 주어진 것만 글을 보고 대입하시면 돼요. 답 냅시다. 자, 당연히 양변을 마이너스 15를 약분할 거고요.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2는 당연히 로그에 여기에 분모는 얼마? 100이 될 거고요. 여기가 T-20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될 거다. 계산한다라는 것은 뭐 여기를 빼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곧바로 가도 되고 거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부터 나눕시다. 나누기는 빼기. 로그에 T 빼기 200에 마이너스 얼마? 로그 102가 된다. 따라서 요게 뭐가 잘못했는데? 잠깐만. 뭐 잘못됐지? 뭐 잘못한 거 없나? 잠깐만. 맞게 했나? 200이 아니라 20? 여기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 요게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지 우리 당연히 얘가 0이 돼요? 그렇죠.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T는 얼마가 되겠다? 21도다. 그래서 뭐 활용 문제지만 그냥 주어져 있는 조건에다가 쏙쏙 넣고 풀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밑에 거 풀면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다? 로그 부등식을 풀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 부등식을 풀었고요. 지수 분의 특징은 뭐냐면 지수 방정식과 똑같은데 밑이 1보다 클 때 그 부등식을 풀 때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비교하고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반대로 간다. 똑같다. 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등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을 보고 마지막에 풀 때 밑이 1보다 크면 그 부등식을 어떻게 그대로 풀고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반대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무조건 방정식든 부등식이 똑같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진수 조건 항상 구해놓고 생각을 해라. 1번 풀어보자. 따라서 1번. 자,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를 써놓고 가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여기 더하기는 뭘로 간다? 곱으로 가는 거니까 로그 2에 x의 x 빼기 1이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는 거죠. 아직도 요거 부등식을 잘 못 푼 학생들이 지금 간혹가다 있어요. 풀이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요 1을 로그로 바꿔서 얘를 로그 2의 2라고 바꿔서 밑이 결국엔 얼마보다 1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비교는 진수끼리 어떻게 비교하자? 그대로 비교하자가 첫 번째 방법이야.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2와 1의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와 얘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때릴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답은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가 나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 밑이 인 로그로 바꾸는 게 첫 번째 방법. 또는 이거를 곧바로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정식 생각하면은 요거가 요 지수로 바꾸면서 요거의 밑으로 가면서 x제곱 빼기 x가 2의 1제곱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을 안 바꾼다 생각해서 이 방정식이 되는 근을 곧바로 써준 후에 1보다 크면 부등식을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밑을 통일로 로그로 바꾸던가 그대로 바꾸되 부등식이 밑 1보다 크면 그대로 작으면 반대로만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 보여주면 다시 계속 해볼게요. 자, 2번 풀어보자. 자, 2번. 자, 2번도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얼마보다 크다, 4보다 크다를 깔고 가겠고 그 다음은 우리가 밑을 어떻게 여기 봤더니 2분의 1은 똑같은데 여기 2가 있다. 그럼 얘를 제곱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밑이 2분의 1인 거니까 부등식을 어떻게 비교? 반대로 비교. 됐어요? 따라서 왼쪽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작아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비교해야 여기가 x 빼기 2가 되겠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이 0보다 작게 되니까 우리는 이 놈을 3과 6에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x는 3과 6 사이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 항상 요게 답이 아니라 요 조건에 의해서 답은 뭐가 될 거다? x가 4보다 크고요. 6보다 작다를 쓰는 거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마지막에 답 쓸 때 진수 조건을 고려 안 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알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3번. 자, 마찬가지보다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3보다 크다, 1보다 크다. x는 얼마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갈 거고요. 여기는 밑이 4고 3이니까 4고 2니까 4로 맞추기 위해서 제곱을 요렇게 때리자. 그 다음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식을 어떻게 비교? 그대로 비교. 따라서 왼쪽을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작거나 같아요. x 빼기 1.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지막 조심만 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돼서 x가 2보다 커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지만 항상 무슨 조건? 진수 조건에 의해서 답은 x가 3보다 크고요. 5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는 거다. 따라서 로그 부등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 부등식처럼 기본 풀이는 똑같다가 되는 거야. 해당하는 주의해야 될 거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등식을 그대로 할지 반대로 할지. 근데 중요한 건 진수 조건까지 고려하자.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밑에 거. 자, 이번에는 로그에 로그가 들어있는 로그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푸냐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인데 여기서 진수를 어떻게 읽냐? 우리는 지금 진수가 두 개를 봐야 돼. 얘랑 얘를 보셔야 돼요. 요 x랑 로그 2분의 1 x. 얘도 진수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요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겉에 쓰여 있는 진수의 조건으로만 풀어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가장 겉에 쓰여 있는 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라고 써줘야 돼. 그러면서 또 안쪽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교집합을 깔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아직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아무도 이걸 안 썼죠? 그래서 답이 다 틀렸어요. 다들 겉에만 썼더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요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발 부탁이야. 첫 번째 방법은 저 오른쪽을 로그로 고치면 0은 로그 2분의 1에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밑이 2분의 1인 거니까 바꾸면서 x가 1보다 작다를 바꿔야 돼. 또는 이게 좀 숙달된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얘를 는이라고 고치면, 얘를 등식으로 풀어주면 x가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된다? 0제곱이 된다라고 써준 후에 우리가 봤던 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지? 그럼 부등호를 어떻게 쓴다? 반대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숙달해서 쓸 줄 알아야 돼. 내가 그걸 로그로 바꿔서 하거나 또는 이거를 등식처럼 생각해서 지수로 근을 구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를 바꾼다. 그래, 이거 두 번째 걸로 해. 이거 언제까지 걸로 할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알았어? 아, 진짜 답답해서.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좀 속상해서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두 개 교집합. 따라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일단 교집합은 얼마보다 0과 1 사이라고 풀어주는 거가 시작이죠. 이렇게 시작이다. 자, 이제 풀어줄 거야. 요거를 풀어줘 보자. 당연히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가 원래는 정석대로 하면 요걸 라지 A라 그래서 안쪽에 A의 범위부터 천천히 구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가보자. 자, 요렇게 가서 A가 얼마보다 작다? 2의 1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여기 A는 로그 2의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겠고, 그러면 또 x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가면서 2의 제곱보다 작다가 돼서 요렇게가 되겠다. 아, 그렇구나. 땡큐. 내가 문제를 잘못 봐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a가 로그 2분의 x니까 다시 요거 풀게요. 미안. 자, 그럼 요거를 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고, 됐어요? 요렇게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았죠? 요렇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x범위는 얘와 얘 다시 한 번 더 무슨 집합?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x답은 얼마보다? 4분의 1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우리는 저 로그에 로그가 섞여 있는 부등식을 푸는 거다. 근데 다들 왜 틀렸는지는 알겠죠? 겉에 거만 풀어서 다들 틀렸어요. 안쪽에 진수 조건까지 고려해서 교집합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웠으면 다들 맞췄을 건데 안 배워서 틀린 것 뿐이야. 나중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죠? 자, 밑에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거는 좀 더 간단한 치환하는 로그 부등식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너무 간단하다. 뭐예요? 아,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고요. 누가 봐도 원래는 뭐에서 풀어주는 문제다? 치환해서 풀어주는 문제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숙달돼야 돼? 저놈을 치환하지 않고 저런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즉, 쟤를 보고 치환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요거를 쓰면, 맨 앞에 쓰면서 로그 3분의 1에 x의 전체 제곱에 3 앞으로 튕겨져 나가서 3 로그 3분의 1의 x가 되겠고 넘어가면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럼 얘가 뭐가 가능하겠다? 인수분해 2와 1에다가 플러스가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이 범위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로그 3분의 1은 얼마와 얼마 사이가 되겠다?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 이제 여기서 바로 가는 거 해야 돼. 자, x 써주시고요.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를 다 바꿔가면서 해당하는 왼쪽 근, 오른쪽 근 구하고 왼쪽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얼마야? 9.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 그래서 x가 3과 9 사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야 돼. 알았죠? 자,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거 다 풀지 않고요. 자, 이번에는 또 지수의 로그가 있는 부등식. 이제 지겹죠? 다 똑같이 푸는 거다. 자, 마찬가지 우리는 문자에 거듭 제곱이 있는 부등식을 풀 거고 식은 당연히 변형할 거고 식을 변형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양변을 로그 씌울 건데 로그 얼마를 씌워라? 당연히 2를 씌울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등식이니까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씌우냐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를 씌우냐의 차이죠. 근데 지금은 밑이 2인 로그를 씌울 거니까 부등호는 안 바뀔 거고 어떤 문제에서 밑이 1보다 작은 게 씌우면은 부등호만 바꿔줘서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밑이 1보다 큰 2인 로그를 씌워서 한 번 더 쓸게요. 천천히. 로그 2x의 로그 2x 제곱 그리고 부등호 안 바꾸고 로그 2의
8x제곱이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 1을 씌웠는데 1보다 크니까 부등을 안 바꿨다. 그럼 똑같이 천천히 요거 앞으로 가면서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 우린 그것을 로그 2x의 전체의 제곱이라 쓰겠고, 여기 잘해야죠. 곱하기니까 로그 2의 8, 3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2 곱하기 로그 2의 x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알았죠?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를 곱하기를 쪼개면서 3 더하기 2 튕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정도의 또 로그 부등식을 치환 안 하고 바로 풀 생각.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3과 1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히 사이 범위가 되니까 로그 2x는 얼마보다 마일보다 크고 얼마보다 3보다 작다가 되겠고, 자, x근 바로 구할게. x근은 이 미칠보다 크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왼쪽의 근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발 부탁이야. 오른쪽도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해당한 x범위는 2분의 1부터 8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서연이 할 수 있어? 이서연 씨는 맨날 아파해주고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요것도 요렇게 풀면 되고요. 밑에 거 하나 더 풀게요. 밑에 거는 그냥 또 간단한 방금 한 거에 똑같은 연립부등식이니까 바로 좀 가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맨날 똑같은 얘기죠. 그냥 풀면 되는 문제. 알았죠? 위에 거 아래 거에 교집합하는 문제다. 자, 위에 거부터 풀자. 당연히 위에 거의 연립부등식은 누가 봐도 x가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그대로 비교해서 8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원래는 진수 조건이 0보다 큰데 위에 거 풀면 8보다 크니까 8보다 크다. 자, 아래 거 풀자. 아래 거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진수 조건부터 고려하고 x가 얼마보다 총 커야 되냐면 4보다 크다라고 적어주는 게 당연하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요 놈의 부등식을 풀자. 그러면 더하기는 곱하기가 돼서 로그 2에 x의 x 빼기 4가 되겠고, 아직도 뒤에 보니까 처리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더하기 2를 미치인 로그로 생각해서 곧바로 이거를 로그 2의 4라고 바꾸던가.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는 제발 부탁이야. 뒤에 1이라는 게 생략인데 걔가 로그 2의 2가 되니까 얘를 들어 올려서 저기 로그 2의 4가 뒤에 붙어 있다라고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로그 2의 4와 곱해서 4의 x 더하기 5를 풀어라. 됐죠? 그러면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비교.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0이 될 거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당연히 10과 2에다가 위에가 마이너스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밑에 거의 답은 얘와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이니까 x가 4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연립부등식이니까 다시 얘와 얘의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답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다. 다들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거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몇 분들이 지금 마지막 하는 거 잘 못해요. 자,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162번에는 위에 거 1번만, 그리고 163번에도 1번만, 이렇게 1번, 1번씩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 향상 성립할 조건 갑시다.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문제다. 자, 그럼 특징은 뭐야? 원래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결국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야? 원래는 일단 치환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이제 t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이 될 거고,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는 항상 뭐만 생각할 거냐면 그 범위가 실수 전체냐 제한인지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모든 양수라고 주어진 이유는 내가 로그의 진수 조건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주는 거고, 내가 로그를 치환하게 되면 당연히 t의 범위는 뭐야?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로그 3분의 1 k가 0보다 크면서
t의 범위는 뭐인? 실수 전체에서 그냥 0보다 큰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그냥 뭘로 풀어도 상관없다? 판별식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는 판별식이 안 되고 되는 게 자꾸 나오니까 니네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판별식이 안 되는 경우는 범위가 제한이 될 때 해당하는 2차식의 t의 범위가 제한이면 안 되고 지금처럼 그런 범위가 실수 전체에서는 크다 판별식 풀어라. 알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판별식 0보다 뭐하다? 작다야. 2차식은 0보다 크려면 근이 없어야 되니까. 자, 짝수 판별식 되니까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맞죠? 자, 요거 풀면 끝나겠다. 자, 답 내자.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서요. 9. 그리고 넘어가서 3. 양변을 3을 한번 나눠줄 거고요. 그러면 3 나누면 여기가 요렇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K 범위를 구하려고 봤더니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동방향 바꿔주면서 K 적어주고 요렇게 가면서 3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이 될 거다. 근데 주의해야죠. K라는 것은 마찬가지. 나도 실수할 뻔했잖아. 진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강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깔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0보다 크다를 꼭 붙여줘서 K는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해줘야 된다고. 나도 실수할 뻔해요, 진짜. 진수 조건을 빼먹는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너네도 꼭 뭔가 진수했으면 한 번 더 생각해주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밑에 것도 똑같은 거야. 자, 밑에 것도 그냥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봤더니 뭐만 신경 쓰면 돼요? x가 범위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아, x의 범위가 없는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다. 그냥 판별식 때려서 0보다 크다 풀라는 문제죠. 짝수 판별식 가능하니? 가능하니까 짝수 판별 씁시다. 따라서 반의 제곱 1 더하기 로그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0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 짝수 판별식을 쓴 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계산하고요. 곧바로 갑시다. 요 놈의 전체 제곱 로그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배의 로그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a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랬더니 요거 날라가고요. 요게 몇 개 생겨? 2개 생겨서 이렇게 써주고 그럼 얘가 뭘로 묶인다? 2 로그 a로 묶인다. 그러면 여기가 로그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로그 a를 t초로 생각하면 t 곱하기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바깥 범위가 되는 거야. 따라서 로그 a가 얼마? 말보다 작고 로그 a가 얼마보다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중간중간에 생략하는 이유는 제발 조금씩 다들 똑똑하길 바람에 조금씩 생략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주면 될 거고요. 왼쪽 거 풀자. 밑이 10 생략이야. 그러면 A 부동화 안 바꾸고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겠고 여기도 10 생략이고요. 부동화 안 바뀌고요. 10의 0제곱이라고 쓸 거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 요 A가 로그의 진수 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고 까니까 여기다가 0보다 크다도 꼭 붙여줘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10의 0제곱 1이죠. 요렇게. 그래서 답은 A가 0과 10분의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크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꼭 써줘야 돼. 마이너스 1점 감점이야. 알았죠? 자, 마찬가지 밑에 거 두 개는 다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필수예제 29번이고요. 보자. 마찬가지 구집애 보기서 있었어요. 다들 아쉬워요.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날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원래 몇 분의 몇이었어? 원래 인구가 몇만 분의 몇만? 1000만 분의 50만 명이었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1000만, 50만 안 붙여도 될 거죠. 어차피 나눌 거니까. 그러면 그냥 1000분의 뭐라고 생각해도 돼? 50이 원래 우리가 지금 비율이야. 근데 얘가 당연히 20%보다, 20%는 뭐라고 써? 100분의 20, 0.2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0분의 20. 원래는 얘 인구가 결국에는 초고령화 사회 20%보다 뭐하면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돼? 아니,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봤더니 어떻게 된다? 자, 1000만 명에는 매년 얼마씩 증가한다? 0.3% 증가한다야. 자, 우리 알아야 될 게 뭐야? 1% 증가, 10% 증가. 얼마씩 곱하 현수에? 현수야 10% 증가 얼마씩 곱해? 10분의 11, 1.1을 곱하는 거고 1% 증가가 1.01 곱하는 거야. 그러면 0.3% 증가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1.003을 곱한다라고 써주는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난지 모르니까 여기 n제곱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기는 몇 퍼센트 증가? 4% 증가는 얼마를 곱하는 거다? 1.04의 거듭제곱을 해서 n제곱해서 이렇게 쓴 식이 결국에는 얘가 요 인구분의 요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이다라는 식을 세웠다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요렇게. 자, 이제 요거를 당연히 밑에 로그가 나와 있으니까 로그를 이용한 부등식을 구할 거다. 자, 그럼 당연히 계산은 요쪽 왼쪽부터 날립시다. 요거 당연히 날리겠고요. 날리면은 여기가 20이 될 거고 그 20은 여기다가 곱하겠죠? 20을 곱하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400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겠죠.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뭘 씌울 거냐면 로그를 씌울 건데 당연히 n제곱분의 n제곱은 전체 n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로그를 씌울 거고 당연히 밑이 10인 상형 로그를 씌우자. 그럼 밑이 10인 로그를 씌웠으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꾸면서 1.003분의 1.04의 전체 n제곱 그리고 여기가 로그 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n은 앞으로 툭 나가고요. 아, 문제 중에서 그 로그의 상용 로그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질 때는 당연히 약분하면 안 되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로그가 아니라 로그 2랑 로그 3만 나올 때는 얘를 당연히 1000분의 1003, 100분의 103 가지고 약분해서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상로그 계산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이러니까 냅둬야 돼. 따라서 이거 n 앞으로 툭 튕겨서 나가고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가 돼서 로그 1.04 마이너스 로그 1.003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2의 제곱이니까 2로그 2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소수점 계산만 잘 해서 답을 내면 될 거죠. 로그 1.04가 0.0170 마이너스 얘는 0.0013 그리고 얘가 2 곱하기 0.3010, 0.6020을 풀어라. 당연히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은 0.0 얼마야? 1, 5, 7 되는 거 맞아? 1호 7 되겠죠. 미안해. 내가 잘 못해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둘 다 네 자리를 옮겨서 여기도 네 자리를 옮겨주면 되겠지. 양변에 만을 곱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n은 우리가 얼마로만 나눠주면 돼? 얘를 157로 나누겠죠. 얼마를? 6020을. 따라서 우리 6020을 157로만 나눠주면 끝나겠다. 당연히 몇 개 들어가요? 그렇죠. 3개가 들어가겠죠. 37에 21. 그리고 3, 5, 15. 야, 잠깐, 맞나? 지금 내 자릿수를 맞겠어? 다시. 3, 7, 21 멍청. 3, 5, 15. 그리고 3, 1은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1,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3. 내가 이게 지금 아들하고 같이 좀 빼기 하고 있는데 이 아들놈이 빼기를 이걸 빼라 그러니까 어떻게 빼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10, 어떻게 하더라? 뭐 어떻게 하던데? 일단 여기 네모 하나 그려. 부족하니까 5를 막 하나를 써.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네모칸 하나를 그려서 10을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자꾸 같이 하니까 내가 헷갈려 죽겠어. 아, 미치겠어 이놈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 나 원래 잘하는데 핑계야. 자, 그 다음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 믿어. 자, 그러면 8, 7에 56, 8, 5, 40에
8이는 8. 엄청 걸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얼마겠지? 자, 그래서 N은 38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당연히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이 2000년이니까 요렇게 정도로 판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아무튼 요런 이제 식만 세울 줄 알면 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